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의치약한수 의학학 계열 지원과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릴 남녕고등학교 교사 전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의학학 계열 지원에 앞서서 주의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5차시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2025학년도 의치약한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의치약한수 그 전공 모집 단위의 전형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의치약한수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MMI라고 하는 다중 미니 면접 인터뷰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2025학년도 의치약한수 전공에 대한 이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과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의사로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라고 한다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전문직 계열 내에서의 의사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그 의사로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의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 엄청난 그 공부량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공부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의사는 모르는 게 허용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러 교과 학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의 모든 지식들, 모든 어떤 탐구 역량들을 다방면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 고등학교 내에서는 다방면에서의 아주 우수한 최상위권 내에서의 어떤 학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공부가 재밌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의사로서의 자질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 환자를 대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 냉철한 판단력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자질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치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이제 학사 3년 그리고 전문 석사 4년 총 7년의 학사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에서 운영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보면서 역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이러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니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갖추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첫 번째로 학습 능력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 그리고 논리적 글쓰기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타인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 리더십이고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추진해서 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인데요.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정립하고 철학적 토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체적인 자기의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게 비단 치과 대학뿐만 아니라 이 의학학 계열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체력과 시간 관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의사로서 어떤 담당하는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인한 정신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적 관리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의 교육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소하게 다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치과 대학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치과 대학과 관련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인체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그리고 수학적 해석을 통해서 제어 가능한 실물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필요한 역량이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우수한 고교 내신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치과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의학학 계열의 타 모집단위 전공과 대비해서 이 미술 관련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학교 학과 안내 가이드북에 따르면요,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습득한 지식을 손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틀니를 만들고 교정 장치를 접어보고 그다음에 발치된 자연치에 신경치료를 직접 해보는 시술들을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실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야 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한의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의학과는요, 가천대학교, 대전대학교, 그 다음 동신대학교, 부산대학교,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YG캠퍼스, 동의대학교, 세명대학교, 원광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이렇게 총 11개 대학에서 한의학과라고 하는 모집단위 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고유 이론을 재해석하여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그 교육과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양학보다는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그런 분야를 막론하고 융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하면 이 한의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의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융합적 사고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학학 계열에 있는 모집단이 선발이 되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인내력, 그리고 꼼꼼한 관찰력,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력이라든가 관찰력이라든가 수용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어떤 교과 활동에서 학생들의 모습으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관찰력이 드러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소개되는 그리고 공부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내용들, 내용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의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학과는 아시다시피 그 신의약품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응용력을 겸비해서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입니다. 그래서 약학과와 특정 학교의 모집 단위를 보시면 제약학과라고 구분을 해서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약학과는 그 약을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학과는 그 약을 제재화하고 그리고 산업화하는 일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서 학생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로부터 약을 개발하고 제재화해서 실제 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약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단계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의약품 합성이라든가, 그다음 미생물, 예방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물치료 등 굉장히 다양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약을 사용하는 단계 내에서 어떤 약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약효가 달라지는가를 알려면 당연히 약의 어떤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런 작용 기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관련된 학문의 어떤 전문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분자 구조라든가, 그다음 생물학적으로 인체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가 대학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교과 활동의 어떤 관심 분야로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학대학에 지원하기 앞서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드리자면, 의사나 간호사처럼 어떤 전적인 대인관계, 즉 어떤 환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해서 그 환자를 진단하고 직접적인 어떤 치료,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는 것보다는 약을 개발하고 그러한 약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생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로서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모집 단위,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의 다른 모집 단위와 달리 약학대학의 인재 선발 폭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최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 제조, 그리고 약 제조와 연구, 이런 부분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교과 학습, 수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약의 기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세포, 인체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 생명과학적 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진로 방면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의사보다는 넓기 때문에 진로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진로 분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길을 어떤 설계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친화적이고 의사소통 기술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의사는 이 동물을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그러면 이 수의과 대학에 대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실제 동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동물을 치료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학문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통 한 해 한 500명 정도가 신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사회에서 수의사로 이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는 동물과 인간의 건강과 복지 여기에 이바지하는 전문 직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동물의 건강 그리고 감시 예방 그리고 환경 보존에도 큰 틀에서 기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수의사로서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수의과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어떤 학문들을 배우는지 그걸 역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그런 대학교에서의 어떤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 동물에 따라서 뭐 소동물, 대동물, 야생동물, 그 다음에 수생동물, 수생생물, 그리고 특수동물, 그리고 동물원 수의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막연하게 뭐 동물을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뭐 소동물인지 대동물인지 그리고 야생동물인지 뭐 동물원 수의사로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그 포부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렇게 총 10개의 대학에서 수의학과 모집 단위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량은요, 뭐 생물과 화학에 대한 기초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려면 그게 다 원서이기 때문에 그 원서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의학과나 그 다음에 치의학과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이학학 계열 지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해부 동물 실험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지원에 앞서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립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동물 실험과 그다음 해부와 관련돼서 그런 인류학적인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의사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을 면밀히 조금 살펴보고 있어야 실제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부나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의 어떤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덜어는 수의학과에 입학을 희망하지만 어떤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그 수의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런 어떤 동물을 해부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자세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고민 이런 거를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수의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해부 동물 실험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확고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수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드리고자 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을 일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의공중보건학이라고 해서 공중보건의 기여, 그 다음에 식품위생, 역학 및 인수공통 전염병 진단 등을 이제 실험하는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의 기생충학이라고 하는 실험실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숙주동물의 증체율과 사료 효율을 저하시키는 기생충성 질병을 연구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수의내과학은 일반적으로 그 소동물 및 대동물에 대한 임상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독성학이라고 해서 생체 내 독성에 관한 광범위한 학문, 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학, 분자생물학, 내분비학, 거의 모든 학문과 관련된 생명과학의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 여기에서 보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연과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의과 대학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생물의학이라고 해서 각종 수생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면역학은요, 개체 고율성, 자기 보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균 감염, 장기 이식, 그 다음에 종양의학 등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실험실이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 수의과 대학의 지원에 앞서서 조금 더 그 수의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의치 약한수 모집 단위, 즉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